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다양한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요즘 그래도 시장 분위기는 관세 정책 제외하고는 뭔가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이제 소매 판매 데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 해석들이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관세는 좀 갈수록 좀 뒤죽박죽 느낌이 들고 이제 시장은 확실히 내성이 생긴 것이 그거 같죠. 이제 지금 분명히 협상용이다 하는 그런 그게 있고. 글쎄요, 이제 지표상으로 봤을 때 이걸 예전 우리가 몇 년 동안 익숙했던 거라면은 소매 판매가 급감했다. 네. 이러면은 또 연준이 금리 내려줄까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기는 했는데 지금은 또 그럴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런 와중에 뉴욕장도 이렇게 급락도 급등도 없이 이렇게 잘 버텨내는 그 와중에 우리 시장 다른 여타 글로벌 시장과 더불어서 이렇게 왔는데 살짝 우리도 2,600 유럽 쪽도 보면 이렇게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조금 고비에 이런 가운데에 이제 2월 하순에 접어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아니, 이 가운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4월 2일 날 네. 당장 적용하겠다는 건지 그날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4월 2일 날 밝히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4월 1일이 만우절이라서 그렇다면 4월 1일이 만우절이라서 4월 1일 한다. 본인이 미신을 믿는데요. 왜 하필이면 4월 1일도 아니고 4월 2일인가 했더니 또 그런 깊은 뜻이. 그렇대요. 네. 네. 자, 이번 주 또 시작해봐야죠. 네, 오늘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지금 아까 이렇게 요즘은 이제 시작 전에 우리 요즘 갈수록 많아지시는 이제 유튜브로 보시면서 댓글도 남겨주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 1월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장 좋다고 그렇게 많이 하던 전문가들 다 어디 갔느냐 했는데 아니 그 중에는 우리 이 대표님도 계시고 네. 아직 여기 계시고 아직까지 그 뷰를 수정도 안 하셨고 생각은 없어요. 그렇다고 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미진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미국 장이 부진한 것도 아니고 한번 중간 이제 연초 시작하고 얼마 안 됐습니다만 중간 점검이 필요하네요. 네. 지난 한 주 저는 나쁘지 않은 한 주였다고 봅니다. 네. 지난 한 주에 달러 기준으로 1.47% 올랐거든요. S&P 500이. 달러 기준 1.47%.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 환선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좀 구분을 하는 편인데 그리고 YTD로 지난주 찾아뵀을 때만 해도 2.7% 정도 S&P 500이 YTD로 연초 이후에 올랐었는데 연초 이후. 네. 지난주 금요일 현재로 3.96%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리고 단순 계산만 해도 일주일에 1.47%라고 하면 한 달이면 이게 벌써 한 6%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곱하기 12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막 우리 기대처럼 일주일에 막 4, 5%씩 올라야 되고 이거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 페이지에서 보시는 대로 지난주 이전까지만 해도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이 확산세가 계속 쭉 번지면서 이 빅테크보다는 다른 업종 위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라고 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빅테크 위주의 이제 상승세가 좀 두드러진 한 주였습니다. 맞아요. 나스닥이 괜찮았어요. 네, 오락가락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제가 지금 바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시청자분의 그 어떤 댓글 내용도 그렇고 아마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년 들어서 연초 이후 얼추 이제 3% 후반대 S&P 500 3.96%라는 말씀하셨고 나스닥이 3.71% 이 정도인데 와 러시아가 28.5%, 유로스톡스 50 12%, 독일이 13%. 독일, 네. 망가지고 있다는 영국도 6.84에다가 한국 코스닥이 11.5%.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어떤 기저 효과 때문에 느낌이 드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해외 시장을 계속 면밀히 보고 있는데 독일 기대가 좀 되더라고요. 지난주 한 주 주가를 보니까. 네, 펀더멘털을 쭉 훑어보니까 여전히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되팀 현상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그런 뷰를 계속 가져가긴 할 건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는 것이지 뭐 일주일, 한 달, 두 달 올랐다고 해서 그리 갔다가 뺐다가 또 이런 플레이를 하진 않기 때문에 당분간의 미국 시장의 강세 뷰는 뭐 당분간 저희는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주 같은 경우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네. 사실은 리테일 세일즈 아까 누차 언급되고 있었지만 네.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라든가 네. CPI, PPI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기대 이상으로 물가는 수치 자체는 좀 뜬 걸로 나왔고 소비는 또 살짝 꺾인 걸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그게 이따가도 언급되겠지만 뭐 계절성이라든가 일시적인 또 연초가 되면 항상 이런 식의 약간 에브노멀리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장 자체가 뭐 제 생각도 제 생각이지만 미국의 그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보면 이 매수세라든가 투자 심리가 아직 꺾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주신 김에 소매 판매 지표를 좀 얘기해 볼게요. 지금 나온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소매 판매가 급감한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씀 주신 대로 뭐 한파 때문이다 아니면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그 산불 때문이다 일회성 요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그걸 감안하는 것보다는 제 느낌으로는 조금 좀 과하게 빠진 것 같아요. 과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과하다는 표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기대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하락한 거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위축됐다. 그래서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이 펀더멘털을 좀 중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이렇게 더 많이 빠졌다. 요거를 한 두세 달 다음 달 뭐 다음 달에 발표되는 것들을 좀 더 확인해야 되겠다. 조금 우려감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미국 소비가 실제로 제대로 보려면 이 소매 판매 미국 소비 전체의 한 3분의 1밖에 차지 안 하는 리테일 세일즈보다는 이 서비스 부분의 소비 그걸 포함한 PC라고 하죠. 소비 지출을 봐야 이제 정확한 추세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준비하신 자료인가요? 저 소매 판매 저 내용을 이게 좀 이제 지난번에 주시면. 발표했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컨트롤 그룹이라고 해서 GDP에 산입되는 항목이죠. 죄송합니다. PC에 산입되는 항목이죠.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물가 이슈는 좀 잠잠해진. 우리가 CPI, PPI가 오는 거로 나왔지만 실제로 세부 항목들을 보면 좀 빠지는 항목들도 있기 때문에 물가는 그렇게 큰 이슈에서는 이제는 좀 뭐 안심해도 되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그래프에서 오른쪽 끝에서 훅 꺼지고 있는 빨간색은 이게 이제 컨트롤 그룹이라고 그래서 그 GDP 항목에 들어가는 항목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라든가 가구, 건축자재 이런 애들이. 근데 이런 애들이 좀 빠졌다는 게 조금 우려감이 들긴 하지만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그 PC라는 걸 그러니까 미국의 그 거시 데이터 캘린더를 보면 월 초에 노동시장, 월 중간에 소비, 월 말에 이제 이 PC를 포함한 FMC가 있는 경우에는 또 FMC 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지난주에 이제 리테일 세일즈를 봤으니까 다다음 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리테일 세일즈를 포함한 PC가 발표가 됩니다. PC를 봐야 미국의 전체 소비 추세를 좀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덕분에 이 컨트롤 그룹이 빠진 덕분에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매일 실시간 그 해당 분기 전망 GDP 나우를 2.9에서 2.3으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근데 이건 전혀 심각하게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실시간 GDP 나우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데이터를 갖고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 달은 조금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물가도 마찬가지고 연초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연초 효과 또는 계절적인 거 LA 산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제대로 추세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 달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그렇지만 좀 더 지켜보고자 하는 것이죠. 지켜보고자. 뭐 제가 이제 질문 비슷하게 하나 드리기도 전에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참 이코노미스트들이나 뭐 시청자분들 실소를 금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특히 트럼프 취임 이후에 최근 들어서 물가 지표, 뭐 소매 판매할 것 없이 제가 주목하는 거는 예상치 대비 너무 틀린 거예요. 너무 틀리길래 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혹시나 뭐 노동부가 됐건 상무부가 됐건 이 지표 발표하는 이쪽에서 생각보다 나쁘게 소매 판매도 안 좋았고 인플레도 생각보다 높고 해서 대통령님 좀 살살 갑시다. 지금 안 좋아요. 인플레도 좀 약간 걱정이 되고
경기도 약간 그거 하니까 살살 갑시다 하는 그거 시그널을 내나 싶기도 한데 지금 우리 이 대표님은 투자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탑다운식으로 좀 거시 쪽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근데 분명 그 좀 미국 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양에는 안 찹니다만 꾸준히 우상향은 하고 있고 다만 금융 환경은 굉장히 좋아요. 달러 약세에다가 금리도 유가 하락하고 있고, 유가 하락하고 금리 있고 금리도 탄력적으로 내리고 하락하고 있고 네. 이런 어떤 부분이 결국은 어떤 시장에 증시에 계속해서 어떤 자양분을 공급할까요? 네, 저는 딱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신 이제 그 중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이런 그 방금 언급해 주신 몇 가지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결국 수렴하는 거는 이 펀더멘탈 흐름에 수렴한다고 믿기 때문에 아까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시해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뭐 여러 번 그거 몇 보 양보해도 그래도 비싸다는 느낌은 있는데. 밸류에이션 부담은 늘 있죠. 그런데 지난 2년 내내 밸류에이션 부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걸 다 극복하고 올라갔던 게 미국 시장이었고 말씀 나온 김에 질문에는 조금 동떨어지지만 네. 우리가 최근 한 달 정도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관점에서 벗어났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기업 이익이죠. 지난주 그러네요. 금요일 현재 네. 지금 띄워주신 3페이지를 제가 띄워놨는데 그 글로 제가 적어놓은 걸 한번 참고해 주시죠. 지난주 금요일 현재까지 S&P 500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 중에 77%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EPS 성장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레버뉴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 이익의 성장성이 76%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그 500개 기업 중에 실적 발표한 77%의 기업 중에 76%가 EPS 성장률로 볼 때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하는 거는 기업 이익 자체는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76% 서프라이즈 비율이 과거 5년 평균 77%, 10년 평균 75%보다 뭐 10년 평균보다는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이걸 다시 연환산을 해보니까 당초에 지난 4, 4분기의 EPS 성장이 11.8% 정도 성장할 거야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거보다 한 5%포인트 더 높은 16.9%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우리가 조금 트럼프 이슈 때문에 조금 이렇게 잘 못 보고 생각을 못 하고 지나쳐 왔었지만 기업 실적 개선세는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떠받쳐주는 뭐 긍정적인 부분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뭐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경기와 관련된 데이터, 지표들을 좀 짚어드리긴 합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기업 이익과 반영돼서 이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한 2023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좀 이어졌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보면 팔란티오테크도 실적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화답하는 모습이었고 메타도 마찬가지고. 메타 지금 20거래일 연속 상승했잖아요. 예, 뭐 앞으로도 당분간 좀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EPS 성장률이라든가 기업이익 성장성이 유지가 된다면 그렇게 가겠죠. 그런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제가 한 100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올 연초에 이제 전망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2024년도에 이렇게 개선됐었는데 2025년도에는 그거보다 더 높은 성장성을 기록할 거다. 기업 이익이.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고 지금 현재 지난 4분기 나온 수치만 보더라도 그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굳건히 믿고 있는 거는 트럼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트황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트황상. 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기업인 출신이고 친기업적이죠. 시장주의자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앵커님께서 관세 살짝 소개해 주시면서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미국 경제가 조금이라도 훼손되게끔 하는 그런 조치를 극단적으로 취할까? 저는 전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예. 지금 뭐 방금 언급됐지만 메타가 20거래일 연속 상승은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에서 처음이랍니다. 맞아요. 20거래일 갔다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오르면 나스닥은 메타는 계속해서 이제 그 고점 경신 중인데 나머지 뭐 M7도 좋고 배트맨도 좋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기술주들 얘들은 아직까지 이번 조정 과정에서 전 고점을 다 회복은 못했거든요. 네, 지난주도 아주 극명하게
이 배트맨 중에 예. M7 중에 M7 엔비디아, 메타, 애플만 엔비디아가 지난 한 주 한 3.7% 올랐고요. 예. 네. 메타가 2.9%, 애플이 6.73% 올랐거든요. 애플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예. 근데 나머지 아마존이라든가 뭐 네.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아이들은 마이너스 한 1% 정도에서 좀 약간 힘을 못 쓰는. 그러니까 늘 그런 것이죠. 시장이라는 게 종목 장세, 실적 장세, 네. 결국은 다 실적에 수렴하는 그렇죠. 것이고 예. 종목 장세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좀 외람된 표현을 본 게임이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종목별로 이제 희비가 갈릴 거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업종별로도 이제 희비가 갈릴 겁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포트폴리오 4개 포트폴리오 중에 제가 왜 지난주에 부동산 업종 소개해드리면서 네네네. 부동산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실제 지금 현재까지 부동산이 제일 좋아요. 저희 포트폴리오 기준으로만 봐도. 업종별로 봤을 때 수익률이 부동산이 제일 좋아요? 예, 저희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보면 지난 한 달에 한 6% 올랐거든요. 반면에 한 달 동안 S&P 500이 1.8%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업종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게 이제 차별화가 되겠죠. 또 그런 것이 또 건강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지난 2년처럼 막 제가 계속 엔비디아만 언급을 드리지만 엔비디아만 거의 아주 뭐 주도적으로 700% 예. 오르고 이런 시장은 좀 비정상적인 시장이죠. 그러니까 뭔가 멀티플 확장을 기대하기 힘든 섹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섹터를 좀 보는 게 더 좋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뭐 절대적인 수익률로 보면 어떤 게 더 좋다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예.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하나보다는 한 4개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고 업종도 한 업종보다는 한 2-3개 업종에 분산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 좀 올해는 이제 분산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희 역시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아니 그럼 말씀 난 김에 업종별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 한 주 기준으로 제가 매주 이렇게 요 그래프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SBS 비즈를 위해서. 보시면 S&P 500이 1.47%, 파란색 기준으로 지난 한 주 기준입니다. 네. 근데 지난 한 주는 테크하고 통신 서비스가 좀 발군의 상승세를 보였죠. 그러네요. 지지난 주까지는 다른 업종들이 쭉 올랐다면 에도 불구하고 이 자주색 그래프 이게 이제 연초 이후에 각 업종별로 상승세인데 금융이 6.9%, 통신 서비스 8.6%, 소재 6.7%, 유틸리티가 4%, 뭐 산업재 4%, 그다음에 헬스케어가 5%. 이 정도면 아주 완연한 상승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YTD로만 예, 보자면 예.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이 다른 업종, 빅테크 외의 다른 업종들로의 상승세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가장 오른쪽 부분에 이제 중소형주하고 S&P 500의 이퀄 웨이트 네네. 이 친구들이 지난 한 주는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옆에 부동산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난 한 주 트렌드 가지고 우리가 이 투자 방향을 바꾼다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한 주 저조했던 이런 종목들도 연중 기준으로 보면 특히 중소형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되팀 폭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요. 야, 근데 이제 지금 테슬라가 고점이 12월 18일쯤에 488불, 지금 이게 355불. 애플도 12월 26일 날 260불 찍고 지금 이게 219불까지 갔다가 244불. 엔비디아는 153불이었는데 지금 140이 회복한데 138불. 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서학개미들 많이 들고 있는 요게 지금 이제 전고점을 넘을 수 있는 정도까지의 강세장이 지속되느냐 아니면 전고점 근처에서 또 이렇게 힘이 딸리느냐. 요거는 또 이제 한번 지켜볼 만한.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건 이제 28일인가 9일 날 이번 달 후반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 지난 실적. 3분기에 분기별 EPS 성장률이 101%였거든요. 네. 예. 그거보다 높게 나오느냐 아니면 그거보다 좀 낮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빅테크 쪽에 분위기가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소매 판매보다는 개인 소비 지출 PC가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이 PC 지금 시장 예상치는 어느 정도인 거예요? 사실 PC 가지고 시장 예상치는 안 나옵니다. 예. 이제 PC 물가는 예상치가 예. 나오죠. 말씀 나오신 김에 CPI, PPI는 뭐 지난주 네. 예상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당일날
2월 12일 날 CPI가 나왔는데 당일날이 장 초반에 아주 심하게 빠졌었잖아요. 그러다가 거의 속된 표현으로 똔똔 수준까지 회복을 했던 예. 이유는 제가 지금 띄워놨던 부분 중에 슈퍼코어 CPI 중에 네. OER, 집주인 등가료죠. 그리고 임대료, 중고차, 자동차 보험료 이런 친구들이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시장이 안도했던 거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반면에 이제 호텔비라든가 교통비,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특히 호텔비, 교통비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한 2% 가까이 올랐었단 네네.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수치 자체가 CPI가 높게 나왔었는데 이게 아까 언급해 주셨던 LA 산불이라든가 계절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시장에서의 해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안도감이 들었다는 거고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그 생각보다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달께 아주 낮게 나왔다가 조정이 돼 있었어요. 네. 높게 조정을 예, 하면서 예. 수치 자체는 전달보다 이번 달 발표된 게 조금 떨어진 걸로 네.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살짝 실언을 했었는데 이 밑에서 보시는 항공료, 포트폴리오 관리비, 의료비 요게 이제 PCE에 들어가는 항목들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같이 다 마이너스로 쑥 떨어졌습니다. 또 요 부분들의 물가들. 네, 네. 그래서 시장이 좀 그날 뭐 한 1% 가까이 아하, 뭐 예. 폭등까지는 아니지만 예. 회복했던 근거가 됐었는데 요걸 근거로 PC 물가를 우리가 보통 이제 IB들이 예상을 합니다. 근데 작년 한 중반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IB들이 이 PC 물가 예상하는 게 비교적 굉장히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발표된 거, 생산자 물가 발표된 거, 그리고 지난주에 또 발표됐던 게 수입 물가가 발표가 됐거든요. 요 세 개를 합산해서 PCE를 산출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 수입 물가가 또 안정되게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골드만삭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골드만삭스가 비교적 아주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네. PCE 먼서먼스란 0.3 그리고 YOY로 2.6 정도니까 이 정도면 아주 평균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시장의 중위값, 미디언 값으로 보면 0.27, 2.6이니까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물가 때문에 막 시장이 또 흔들리고 이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기 이 대표님. 네. 뭐 좀 질문이 우습긴 합니다만 회사 그 포트에 그거 있습니까? 팔란티아 테크도 들어 있습니까? 저희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ETF를 투자하니까 ETF 관련 ETF가 투자에서. 갖고 있는 종목이 팔란티아가 있죠. 아니 이거 2월 들어서 지금 2월 딱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44.4%가 올랐어요. 이야 이거 지금 이쪽하고 영큐는 지금 또 정신없고요. 1월 달에 벌써 아래 위로 크게 스윙을 한번 치고 지금 여전히 혼조고 한데 요 두 개도 보면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관심도 많으시고 많은 돈을 태우고 계세요. 저는 팔란티어는 기본적으로 제가 사실은 종목 말씀을 잘 안 드리긴 네네네. 하는데 팔란티어 브로드컴 정도가 팔란티어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브로드컴. 종목들이 아닐까. 그리고 조금 과하게 표현드리자면 이제 넥스트 엔비디아가 뭘 거냐. 요즘에 엔비디아냐 그 브로드컴이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는 예. 결국은 대결 구도보다는 예. 공존해 갈 거라고 보는데 네. 상승 강도를 보면 브로드컴이 이제 좀 주가의 상승 괜찮지 강도를 않을까 보자면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지금 이까지 온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600을 건드렸어요 지난주. 참 돌팔매를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지금 연초에 상당히 세단 말이죠. 네. 우리가 아까 유럽도 살펴봤고 예. 한국 제가 보는 느낌으로는 아주 외람됩니다만 독일 증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펀더멘털은 되게 약하고 체질은 좀 부정적인데 우리나라가 주가가 지금 아까 베이스 이펙트 네, 네. 기저 효과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드려서. 네. 왜냐하면 지난주 발표는 우리나라 고용 절벽 그대로 보여줬고 네. 수출이 지금 개선되는 모습도 아닌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는 GDP 뭐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에서 수출과 수입을 합치면 2023년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GDP의 103%더라고요. 수출과 수입만 따져놓고 보니까. 근데 수출이 완연하게 지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아직은 저는 못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 상승세가 연중 내내 이렇게 탄력적으로 갈 거냐는 네.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외가 없겠죠, 한국도. 예. 지금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자동차, 뭐 반도체 우리나라 대표하는 섹터잖아요. 그렇기 분명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영향이 감안했을 때 조금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리고 지난주에 왜 우리 예. 중국 관세 뭐 이런 거 했었죠. 예. 제가 예. 못 봐서 제대로 답을 못 드려서 제가 네. 정리를 좀 해갖고 왔어요. 예. 아, 그래요. 지금 보시는 5페이지 보시면 WTO의 데이터를 갖고 로이터가 발표한 거를 제가 네. 갖고 왔습니다. 네. 좀 유용할 것 같아서. 좌측에 옆으로 누운 바 차트를 보시면 각 주요 국가별로 평균적으로 거래국들에 대해서 매기고 있는 평균 관세를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파란색이 명목입니다. 그냥 노미널 숫자로만 해놓은 거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빨강색이 이 트레이드 웨이티드 에버리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래량을 감안한 가중평균 했을 때 미국이 지금 2.2% 때리고 있어요, 관세를. 의외시죠. 아주 낮게 때리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네. 멕시코 3.9%, 제가 빨강선 그려놓은 한국이 8.4%, 베트남이 5.1%, 인도가 12%, 13% 정도 되고요. 브라질이 6.7% 지금 관세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국가별로 안 봐도 미국하고만 보면 미국이 아주 기울어진 무역 구조 조건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는 그러네요. 얘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상호관세 얘기가 나오는 이걸 거예요? 보고 상호관세를 얘기를 네, 하고 있는 예.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 다행인 건 모디 총리가 와서 또 한 5가지 합의했지 않습니까? 뭐 하다못해 F-35 몇 개 또 무기부터 구입하겠다. 사주고. 네. 그게 또 전략적으로 패권적으로 중요한 게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 2018년 기준인가 이 인도에서 러시아산 무기를 샀던 비중이 거의 한 60%였거든요. 네, 예, 이게 예. 지금 그나마 계속 줄어서 한 30%대로 줄고 있는데 네. 이걸 더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패권적인 면에서 보면 트럼프가 원하는 거 아니겠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금 한 12, 13% 됐던 평균 관세를 미국 향 11%로 2%포인트 낮추겠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면 트럼프가 막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2%고 니네 12%야. 같이 15% 때릴 거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지난주에 합의해서 악수한 게 인도에서 13%였던 걸 11% 낮추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정이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시장에서 화들짝 놀랬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시장의 파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막 굉장히 폭락하고 훼손될 만큼의 그런 극단적인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뭐 대선 승리 요인 가운데 바이든 집권기에 인플레이션 그것도 트럼프 승리에 기여를 했다고 그럼요. 본다면은 네. 트럼프 입장에서 또 자기 집권 기간에 인플레가 다시 또 살아나는 거는 최대한 뭐 막으려고 하겠죠. 아주 중요한 부분 잘 짚으셨습니다. 또 단기적이지만 지난주 CPI, PPI 이런 것들이 높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트럼프도 이제 우려를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세게 막 가져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 나온 김에 그 다음 페이지에 중국 말씀 지난번에 제가 네네. 답변을 네, 제대로 예, 못 드려서 예. 연합뉴스에서 어떤 기자님이 잘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예. 미국이 파란색, 평균 지금 20% 관세인데 10% 추가 관세 때린다고 발표를 했더니 지난주 기준입니다. 자료 뜨면 설명해 주시죠. 아, 네네. 네. 지금 6페이지를 제가 6페이지. 띄워놨는데요. 네. 미국이 하여튼 그 중국 모든 품목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중국이 바로 보복 관세를 취하겠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될 텐데. 네네. 네, 지금 이거 보시면 보복 관세, 추가 관세 매기겠다. 그리고 비관세 조치 뭐 WTO에 제소하겠다. 사실 WTO 제소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쇼잉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밑에 텅스텐 텔루늄부터 이렇게 그 금속 물질 수출 통제에 나온 것 중에 25개 금속 물질에 대해서 수출 통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AI 관련해서 중요한 금속이라는 게 히토리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또 히토리를 많이 갖고 있고 이번에 수출 통제하는 부분에 히토리를 전부 다 넣지 않았습니다. 일부 몇 개만 넣었고요. 넣지 않았고 그다음에 의외시겠지만 미국산 중국이 수입하는 품목 중에 무시하지 못할 비중을 갖고 있는 품목이 농산물이거든요. 네네. 농산물 전혀 보복 관세 조치에 산입하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중국도 이 기울어진 게임에서 또는 패권적인 움직임 그리고 중국 자체가 경제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완전히 전면전으로 가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향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596포인트, 코스닥 0.4% 오름세 예상되죠. 예상 체결지수는 75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호가는 56,100원. SK하이닉스가 1.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1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난주 2거래 연속 상승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예상되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19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 1.7%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0만 2,500원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기아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난주 후반에 좀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호가로 놓고 봤을 땐 다시 한번 좀 하락이 예상이 되는 분위기고 93,100원으로 집계가 되죠.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6% 하락 예상됩니다. 네이버가 0.9% 지금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2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KB금융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79,8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6%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출발 예상되고 호가는 39만 8,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보합 예상되고요. HLB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82,300원, 에코프로도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61,400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0.2%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40만 3천 원이고 지난주에 뭐 중간중간 좀 하락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주가 자체는 40만 원 선에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또 40만 원 선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입니다.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7만 5천 원. 휴젤이 1.3%, 1.7%까지 상승이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29만 3천 원. 리노공업 보합 예상되고 클래시스가 0.3%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류가는 5만 1,8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일단 뭐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종목별로 봤을 때는 지금 대장주 쪽보다는 그래도 중소형주 탄력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네요. 네, 그러네요. 네, 대형주는 지금 보니까 좀 자동차 쪽이 조금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 예, 그래도 반도체는 또 SK하이닉스가 또 상승 예상되니까. 그래,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2,600 안착이 되느냐 부분인데 그래도 미국장 혼조인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는 게 뭐 어느 정도 예상된 장세긴 합니다만 이 동체 효과대로 가주면 뭐 나쁘지 않겠네요, 좋겠네요. 지금 이 대표님, 이충광 대표님, 네. 지금 저는 우리나라 달러 환율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이렇게 한번 환율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일간 차트 상에서는 하락 신호가 뜨거든요. 달러 환율이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게 중장기적으로까지 추세적인 하락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올랐던 거에 조정이 그칠 것인가는 있겠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금년 들어서 우리 장이 뭐 아까 말씀하신 펀더멘털과는 다소 동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코스피도 코스닥도 특히 코스닥은 더 좋았는데 이게 외국인 도움 없이 왔거든요. 그렇죠. 수급 측면에서. 그러면 이게 좀 달러가 조금 이렇게 약세로 가준다면은 한번 좀 수급 측면에서 어떤 전환점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싶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그 달러를 보면 예. 이 관세가 시장을 막 휘몰아치기 전의 수준이 1,400원 초반대였거든요. 그랬죠. 사실은. 예. 그 정도까지는 일단 좀 갔다가 다시 뭐 그때부터 이제 펀더멘털 흐름을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 이유가 사실 관세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빠뜨리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하나 굳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P모건에서 지난 2월 11일 날 이 지금 멕시코의 25% 부가관세, 그리고 캐나다 25%, EU의 10% 관세 때리겠다, 중국의 10%, 30%, 60%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S&P 500 기업 EPS가 얼마나 훼손이 될 거냐를 계산을 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곳에. JP모건이 시장을 잘 보지는 못하지만 이런 데이터는 굉장히 또 가공을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멕시코에다가 25% 부가 관세 했을 때 S&P 500 미국 기업들이 기업이익이 얼마나 훼손될 거냐. 그걸 보니까 주당 7.5불 훼손될 거다. 이게 훼손율 퍼센티지로 보면 2.27%포인트 훼손이 될 거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빨강색으로 제가 칠해놨는데 멕시코 25%, 캐나다 25%, EU의 10% 그리고 평균이라고 하는 중국에다가 10, 30, 60 중에 30% 관세를 부과를 딱 했을 때
S&P 500 기업의 EPS 훼손율이 7.58%를 계산을 했어요. 이게 EPS 훼손율이 7.58%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렇게까지 트럼프가 하겠냐는 거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4월 2일 날 뭐 보편관세 미뤄줬고 지금 오늘 아침에 잠깐 대기하면서 보니까 영국 총리도 지금 이제 트럼프 만날 계획으로 보좌진들한테 열심히 열일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에 지금 보낸다고 이렇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뭐 만찬한다고 그러고 막 뭐 이런 게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하나하나씩 미국에 가서 트럼프가 원했던 거만큼은 안 주겠지만 뭐 이렇게 협상 그리고 약간 관세 어떤 아주 강한 스탠스를 조금 더 한 발짝 물러서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이 관세 때문에 화들짝 놀랬던 환율을 포함한 시장이 조금 더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극단으로 가봐야 미국계도 훼손이 되거든요. 계속 뭐 트럼프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니까 지금 지난주에 보니까 그 공화당 하원에서 그 예산안 발표됐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 이게 보니까 2조 달러 지출 삭감을 포함한 내용이더라고요. 네, 1.5조 달러 향후 10년 동안 1.5조 달러 정부 예산 지출 삭감을 하겠다.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는 지난주 후반부터 제가 타 방송 가면서부터 좀 주제넘지만 그 트럼프의 채찍과 당근이라는 워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채찍과 당근. 이제까지는 연초 이후까지 지난주까지는 사실 트럼프의 관세 사실은 채찍이죠. 이것 때문에 시장이 막 휘몰아쳤다면 지난주 초반이었던가요? 그 왜 스캇 베센트가 10년물 금리 잡을 거고 물가 잡을 거고 페드 독립 인정할 이게 저는 트럼프의 당근 정책의 아주 계시였다고 그 트럼프의 당근과 채찍 저희 개장하고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17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이제 뉴욕 증시 보니까 금요일 날 이제 나스닥이 좀 올랐고 다우하고 S&P 500은 소폭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트럼프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 실적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졌고 국채 수익률도 10년물 국채 수익률 4.5% 아래로 떨어진 모습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국내 증시 또 출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강보합권으로 2,195포인트, 코스닥 0.3% 상승합니다. 75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3% 올라갑니다. 56,200원, SK하이닉스가 0.7% 올라가죠. 21만 1,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으로 117만 8,000원, LG 에너지솔루션 소폭 올라갑니다. 35만 4,500원, 현대차가 2% 떨어집니다. 20만 1,000원이고요. 기아가 1.3% 하락하면서 9만 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약보합으로 18만 7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0.3% 올라갑니다. 지금 46,050원, 그리고 네이버가 0.9% 상승하면서 22만 3,000원이고 KB금융이 좀 떨어집니다. 7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알테오젠이 0.7% 상승하면서 39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 연속 상승세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좀 떨어집니다. 12만 7,500원, HLB 0.6% 상승합니다. 8만 1,700원. 에코프로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6만 800원,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6만 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차익 실현 물량 좀 나옵니다. 2.8% 하락하면서 39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리가캠바이오가 1.5% 상승합니다. 이 거래 연속 반등 흐름 보여줍니다. 12만 1,0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은 좀 떨어집니다. 17만 5,100원 약보합권으로 낙폭 좀 줄여내죠. 휴젤은 보합이고요. 클래시스가 1.9% 상승합니다. 52,600원. 리노공업은 좀 떨어집니다. 22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힘이 좋은 모습인데 캠트로닉스가 오늘 6% 강세입니다. 27,200원 선이고요. 필옵틱스도 6% 강세로 48,6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 SKC도 상승합니다. 157,000원. JNTC도 2% 상승으로 28,150원. 그리고 CN자이테크도 2.3% 올라가고요. 필옵틱스 보셨고 HB테크놀로지도 1.5% 올라가고 태성도 5.3% 강세로 3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한빛레이저, 나인테크도 각각 5%, 3%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주성엔지니어링도 2% 올라가고요. 캠트로닉스, 또 YC캠 보셨고 CN자이테크 앞서 보셨고 FNS테크 또 지금 2%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 좋고 오늘 반도체 쪽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R이라든지 아니면 PCB 관련주 또 CXL 관련주도 좋습니다. CXL 쪽에서는 이제 TLB가 좀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13%, 14% 넘게 올라갑니다. 21,300원 선이고 코리아 서킷도 8% 이상 올라가고요. 코리아 서킷은 지금 14,200원 선이고요. 파도도 6%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16,320원. 그리고 그밖에 오킨스전자, 네오셈도 지금 1% 이상 올라가고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지금 각각 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엑시콘도 3%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의료 AI 쪽도 움직임 좋습니다. 신테카 바이오가 7% 이상 상승합니다. 지금 8,820원, 온코크로스도 6% 강세로 11,750원이고 3빌리언도 지금 6% 상승합니다. 6,020원 선이고요. 셀루메드도 3.2% 상승, 뷰노, 루닛도 각각 2% 이상 올라가면서 주가는 26,300원, 68,500원이고 토마토 시스템이 2.8% 올라가고요. 노을도 2.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 유리기판 그리고 의료 AI 쪽 움직임 좋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324억 원, 200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538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25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6억 원, 116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선물에서 외국인이 좀 사네요. 499개 약심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진 상황인데 달러 환율 정규장 마감 대비로 2원 50전 하락한 1,44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지금 코스피가 2,600 회복이 됐네요. 네. 예, 그렇죠. 예. 예. 와, 야, 삼양식품 같은 거 진짜 잘 가네. 저희 삼양식품 얘기 참 이 자리에서 그때 60만 원대, 50만 원대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불닭을 먹어봤네, 너무 매웠네 이랬는데 순식간에. 네. 그렇죠. 야, 참. 잠깐만, 아까 우리 어디에서 끊겼죠? 앞서 이제 트럼프의 당근과 채찍. 네네네. 네. 그 얘기 좀 들어봐야죠. 네, 그래서 지난주 스카페 세트 내용은 이제 당근의 시작이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하고 경제 수장인 재무장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방향으로 적어도 갈 겁니다. 믿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일라인하게 2월 12일 날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세개를 발표를 했죠. 향후 10년간 최대 4.5조 달러의 감세 법안을 입법을 하겠다. 네. 그리고 정부 지출 감축하는 걸 10년간 1.5조 달러 감축하는 법안을 또 입법을 하겠다. 그리고 부채 한도 상향하겠다. 사실 부채 한도 상향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몇 년에 한 번씩 미국이 그 연방 예산 합의가 안 돼서 셧다운까지도 가고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없이 그냥 한도 자체를 상향해 놓고 네. 그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제가 이 발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미국 정치나 경제 시스템을 볼 때 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점은 미국은 양당 체제 아니겠습니까? 예. 공화당, 민주당, 우리나라처럼 군소정당 많지 않습니다. 네. 네. 양당 체제가 아주 국내 문제를 갖고는 정말 연방 정부 셧다운까지도 갈 정도로 아주 서로 그렇죠. 막 전쟁하듯이 합니다. 예. 그런데 자국의 경제라든가 이 국제의 어떤 패권 문제라든가 정치 문제 이런 것들은 항상 원보이스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입법하겠다는 거고, 다만 정부 지출 감축 부분에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보고 있는 게 감축하는 건 재정 상황은 굉장히 좋을 거고 금리 안정되는 플러스 요인이겠지만 안 좋은 건 앞으로 인프라 투자를 공격적으로 그리고 2023년부터 미국의 정부 재정 지출, 건설 지출 이런 것들이 폭증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실제 그래서 거기에 수혜받는 업종도 상당히
수익률이 괜찮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그러면 이 정부의 어떤 재정 지출이라든가 건설 지출 이런 것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에서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는 이 소식을 보면서 이 정부 건설 지출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트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마이너스 요인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 있죠. 에도 불구하고 밑에 마이크 존슨이 이 감세안 발표를 하면서 인터뷰를 동시에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자동차 의약품을 포함한 4가지 분야에 있어서 상호관세를 면제할 걸 지금 백악관하고 협의 중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의 시스템이라는 게 아주 체크앤밸런스가 잘 유지되는 국가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견제와 균형인 것이죠.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막 이렇게 해서 관세 때릴 거야, 뭐 상호관세 할 거야. 그런데 실제 그걸 입법해서 인준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회 수장인 더군다나 실제 모든 정책은 하원에서 편단 말이죠. 하원 의장, 같은 공화당인 하원 의장이 상호관세를 면제할 걸 백악관하고 협의 중이다. 그러니까 아까 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세가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같이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그림은 미국 경제 또는 그걸 반영하는 자본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그래서 하고 있고 같은 날 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즉각 개시하기로 젤렌스키하고 푸틴하고 따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각 그 의회라든가 뭐 백악관, 트럼프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감세안에서 말이죠, 이 대표님. 10년 동안에 최대 4조 5천억, 4.5조 달러를 갖다가 세금을 덜 거두고 정부 지출은 1.5조 달러를 갖다가 줄인다. 그러면 비는 게 3조 달러입니다. 저거는 어떤 식으로 할까요? 관세로 3조 달러를 메꾸는 거는 말이 안 될 거고. 그래서 스캇 벤센트가 333 시스템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게 3% 성장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세수가 부족해지면 성장을 고성장을 구가해버리면 됩니다. 고성장을 경제를 고성장을 이끌어가면 세수는 그만큼 확보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3% 성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도 일단 조금 아끼고 고성장을 구가하면서 성장을 크게 하게 되면 세금이 내는 분들한테는 조금 적어지겠지만 성장을 높게 구가하면 고성장이 되기 때문에 이 세금을 그렇게 거치는 비율 자체가 증가하거든요. 이런 식의 해법을 갖고 지금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국내 증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보니까 그래도 이제 2,600 코스피가 지금 2,600선을 중심으로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펀더멘탈은 그렇게 좀 매력적이지 않은데 어느 정도 좀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내 증시? 사실은 저희가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망을 한다는 건 좀 외람되긴 합니다만 뭐 가격 사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대 심리잖아요. 향후의 성장, 미래의 성장을 먹고 사는 게 이제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아마 이번에 미국하고 또 관세 협정이라든가 이제 좋은 소식이 들릴 겁니다. 크게 볼 때 이 트럼프발 관세가 아주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고 한국이 또 한국을 포기하기에는 굉장히 또 뭐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런 소식을 포함해서 요번에 이제 추경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 경제는 좀 체질이 약해 있는 상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로부터의 어떤 미국하고 협정에 있어서 조금 좋은 소식이라든가 지금 우리 정치적인 상황 뭐 이보다 더 안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뭔가 실타래가 좀 풀어가는 뉴스 이런 것들을 보면 투자 심리가 조금 더 개선되면서 그래도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죠. 그래요. 지금 확실히 우리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는 조금 관세 걱정이 돼서 그러나?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뭐 4월 2일부터 그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한다는 거니까 뭐 시기의 문제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혹시나 어쩐 뭐 대체 투자는 아니면 좀 포트폴리오 다양한 관점에서 원자재 쪽은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네요. 원자재는 지난 작년까지는 좀 했었는데 좀 하셨는데 최근에는 그럼 금도 안 하세요? 금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했다가 조금 수익 내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최근 들어서 워낙 이제 계속해서 고가를 경신해 나가다 보니까 금을 좀 다뤘는데요. 저희도 좀 아깝더라고요. 아, 놓친 게 네, 좀 너무 빨리 빨리 판 게 좀 아깝더라고요. 너무 빨리 판 게. 네. 유가 야.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WTI가 보니까 딱 $70 선에서 지금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예, 두 가지 말씀드리죠. 제가 지난 28년 동안 경험을 볼 때 네. 유가나 환율을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유가도 환율처럼 해지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유가라는 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60불 후반에서 한 80불 초반으로 딱 평균 밴드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유가라는 게 이렇게 캐내는 아주 쉽게 캐내는 게 사막에서 땅 파면 그냥 나오는 거 배럴당 한 10불 정도 돼요. BEP가 가장 비싼 게 언 땅 러시아 동토에서 막 깨가지고 파는 거 그거보다 더 비싼 게 아주 먼 바다에 가서 파는 네네. 거 이게 BEP가 높은 곳은 55불, 60불 됩니다. 이걸 딱 평균하면 한 65불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뭐 마켓 프리미엄 이런 거 포함하면 한 75불 정도로 저는 평균을 보고 있고 네네. 뭐 맞출 수 없으니까 이제 밴드로 보고 있는데 예. 지금 70불 여기서 더 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 미국이 지금 2015년도에 수출금지법 제안했던 거를 해제를 하고 예. 2018년도 9월 달에 전 세계 수출 생산국 1위로 올라서고 그렇죠. 2019년 9월 달에 순수출국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최근 리그 카운트라고 하죠. 예, 예. 시추선 가동 숫자가 예. 지난 1월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시추하라면서요, 또 트럼프는. 네. 예. 그렇게 되면 유가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유가가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적어도 세게 가는 펀더멘탈은 아니다. 오히려 좀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우크라이나 종전도 임박했다라고 당연하죠. 하니까 그렇다면 또 러시아산 그러면 또 원유가 60불 한번 또 보고 오는 또 시기가 오겠죠. 아니, 트럼프 곧 푸틴 만난다면서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유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모든 네. 공산품들이 거의 석유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그러면 일단 물가 잡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네. 가장 먼저 손대는 게 유가죠. 에너지 생산 늘리고 뭐 이런 흐름으로 보면 유가가 다시 뭐 60불 초반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0불 때 한번 보고 또 오는 적어도 80불 찍고 90불 그런 시기는 당분간 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뭔가 수요 둔화라기보다는 공급 증가로 그렇죠. 인한 하락일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바로 보신 것 뭐 같습니다. 미국 경기 펀더멘털은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그럼요.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유가가 막 싸지고 이러면 일단 네. 물가는 훈풍을 불 그렇죠. 것이고 예. 경제 활동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제 지인 중에는 하나만 계속 들여다보면 뭐가 잘 보인대요. 뭐요? WTI 선물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예, 이것도 나름 보니까 출렁출렁거리다 보니. 근데 지금 보니 딱 작년 말 한 12월 30일 그 무렵부터 시작해서 주르륵 올라갔다가 주르륵 빠지는 게 이거 완전 도화지 접은 건네요. 완전 데칼코마니네요. 그래서 완전 작년 말 수준으로 그냥 되돌아왔는데. 유가를 볼 때는 저는 두 가지 기준으로 보려고 하죠. 하나는 해지 수요 부분이고 네. 하나는 해지 부분? 수급 부분이고. 근데 지금은 수급이 지배하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빨리 주유소에 갔을 때 기름 넣으면서 지금보다 리터당 한 200원 정도 낮은 시세 보고 싶습니다. 환율도 떨어져줘, 유가도 좀 떨어져줘. 트럼프가 아마 그런 시기를 유도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 시세하고 유가 시세 바로바로 반영되는데 우리는 올라갈 때는 진짜 정광석가처럼 올리는데 빠질 때는 또 아주 늦게 반영하는 게 좀 빠지니까. 있죠. 저 그래서 전기차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로 바꾸셨어요? 네. 답답해서. 또 아까 예. 모두 연구해 주셨지만 국채 금리도 아주 하향 안정화 수준으로 가고 있고 네. 뭐 저희가 여러모로 한 2, 3주 전부터 얘기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전반으로 보면 거시 환경으로 놓고 보면 적어도 미국 주식시장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